보험을 해석하다. 보혜 TV. 안녕하세요. 보혜 TV입니다. 허허허. 혹시 주위에 보험이 시작한다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많이들 보셨나요? 혹시나 그 중에서 보험일 한다고 하고 1년 이상이나 2년 이상 꾸준히 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시던가요? 허허허. 다들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꽤 있으시죠? 보험 설계사 하면 돈 많이 벌어야겠다는 부푼 기대를 안고 일을 시작하는데요. 막상 해보면 현실과 다름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 설계사 하면은 돈 벌 수 있을까요? 허허허. 일단 돈은 둘째치고 보험 설계사의 역사적 배경과 어떻게 돈 좀 번다던가 아니면 설계사 사기꾼이라던가 이런 이미지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원래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은 소보험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에게서 해방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6.25 전쟁이 나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빈민국이었죠. 서양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시선은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는 그 정도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보다 오히려 소가 더 가치가 큰 것이었죠. 그러다가 조금씩 나라가 발전하고 있을 때 이제는 소는 그렇게 큰 가치가 아니게 된 것이죠.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보험이 아니고 사람한테로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아직도 가정에는 보험을 넣을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회사가 돈이 있었죠.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하는 단체 보험을 열심히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었죠. 너희 회사가 이번에 가입하면 회사에 뭔가 혜택을 줄게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대한민국에 이분이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더니 엄청난 것을 배워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죠. 이분이 지금 삼성의 창업주시죠. 일본에 가니까 아주머니들이 회사가 아니라 개인들을 상대로 보험을 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대한민국에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그러고는 여자 아주머니 설계사들을 대거 뽑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아닌 개인들을 상대로 보험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 작전은 일단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나라가 계속 발전하여 개인들도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서 보험회사는 더욱더 머리를 쓰게 됩니다. 신랑의 직장이 좋으면 아니면 신랑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여성 보험 설계사분들이 더 많은 보험을 팔아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대표적으로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유독령 별명이 도롱뇽인 엄마가 보호망이라고 나오죠. 그의 아빠는 바로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 학교 선생님들한테 엄청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는 회사가 더욱더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보험 설계사를 교육하는 문제죠. 보험은 상법, 의료법 등 많은 것들과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사실 설계사가 다 숙지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배움의 고통이 따릅니다. 다른 예로 미국은 보험 설계사가 사기꾼 이미지보다는 저런 것을 잘 알고 하니까 선망의 직종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는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상과 관련된 것이니 이런 내용의 교육은 빼버리고 보상 공부하는 설계사 넌 꺼져! 오로지 판매를 잘할 수 있는 교육만 합니다. 이런 교육은 누구나 오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는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다음 회사는 좋은 상품을 만들기보다는 판매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설계사들을 양성하여 일단 팔아오게 만듭니다. 사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상이 해박한 설계사는 너무 싫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니까요. 그러니 보상을 잘 모르고 판매만 잘해오는 설계사가 회사 입장에서는 최고의 설계사겠죠. 고객님 입장에서는 반대의 설계사가 좋을 것이고요. 단 판매도 잘하면서 보상도 잘해준다면 더욱더 고객님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돈을 잘 버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일은 없으니까요. 보험회사는 가입을 많이 시키고 돈을 안 줄수록 기업이 운영이 되니까요. 그렇게 이어지다 보니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할 때는 다 된다는 것처럼 하더니 가입하고 나서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니 설계사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설계사의 사정이고 그럴수록 회사는 배가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느끼게 된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상품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가입을 하게 된다는 노하우를 얻은 것이죠. 저도 원래 제일 처음에는 삼성생명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 주는 법과 꽃꽂이 수업을 했었죠. 그것을 만들어서 가입할 만한 사람에게 꽃을 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친해지고 마음을 얻으면 상품을 보지 않고 나를 보고 가입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노하우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더 많은 보험을 팔기 위해서 지인들과 신랑의 직장 동료만으로 이제 한계가 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사를 많이 뽑으면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영업을 잘할 사람이다 아니다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들어오면 영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제일 처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의 가족입니다. 가족 보험부터 건드려 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여 기존의 설계사가 만약에 한 명을 데리고 오면은 한 명의 가족이 못해도 4명이라고 치면 4건의 계약이 발생하고 일가, 친척, 친한 친구 등을 합치면 한 사람당 10건은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명을 데리고 오면 30건의 계약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넣고는 1년 이내, 6개월 이내 그만둡니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만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보험 일을 시작할 때 같은 기수가 22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6개월 안에 20명이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 시험은 할수록 쉽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 보험회사 와서 잠시라도 일을 하게 만들수록 회사는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한 거죠. 그렇게 하여 주위에 한 명 정도는 보험 설계사 시작한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왜 사람들이 훅 하고 설계사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 과정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기존의 설계사가 계속 같이 일하자고 설득을 하겠죠. 회사는 누구를 데리고 오면 많은 혜택을 주니까요. 그리고 너 돈을 엄청 벌어서 부자 될 거야 하면서 또 설득을 할 것이고요. 많은 감원 이슬로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그러고는 너 회사에 오면은 돈도 준다고 합니다. 일 시작하기도 전에 말이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주는 건 공짜가 없습니다. 돈을 주면서 여기다가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요. 그 서류의 내용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죠. 6개월이나 12개월 동안 얼마 이상의 실적을 하지 못하면 이 돈은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러니 주위에서 무리하게 지인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실적이 없이 출근을 하게 되면 회사에 누군가가 부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압박을 하죠.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주위에 사람 없어? 없으면 가족 거라도 빨리 넣어. 가족 것 더 이상 들어갈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넣기도 힘들고요. 아니, 그러면 빨리 누군가에게 뭐라도 팔아야지. 회사에 놀러와? 당장 폰을 봐봐. 누구에게 팔 건지. 진짜 미치겠네요 저도. 이러면서 점점 보험회사가 싫어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가족 거를 넣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런 보험업계에 한 차례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보험 보상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노출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갈수록 똑똑해져 갔습니다. 상품을 비교해보기도 하고 더 좋은 상품을 가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험 대리점도 생겨난 것이지요. 보통 보험 대리점은 한 개의 회사의 특정 상품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사들의 상품을 다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 보험 대리점도 설계사가 있어야지 운영이 되니까 기존의 한 개의 회사에서 보험을 판매하며 압박하고 교육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치면서 설계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특정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들을 스카우트해오면서 돈을 미리 땡겨준다는 안 좋은 관행도 생겨나기도 했지만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보험 대리점은 대리점마다 각자의 스타일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자신과 맞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업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적어도 대한민국에서의 보험 설계사의 역사적 배경과 숨은 내용들을 알고 이 일에 다가간다면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설계사의 안 좋은 이미지도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며 보험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신뢰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보혜TV는 이런 보험 설계사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요약 댓글 좋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 하면 돈 많이 벌 것 같니?